관객 여러분, 공포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민속학을 연구하던 친구가 대학생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친구는 다른 친구 몇 명과 교수님을 따라 진주 쪽으로 답사를 갔다고 합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노인정에 들어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치록하는 일을 했는데, 보통 노인정에서 치록을 하면 그 마을의 옛 이야기나 유래, 하다못해 산이나 저수지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한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이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꺼려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치록은 학생들 단계에서 끝나기 마련이었지만, 그날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교수님이 직접 나서서 어르신들에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을 어르신 중에 흰수염을 길게 기르신 할아버지 한 분이 머뭇거리시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야기는 오래전에 이 마을 근처에서 목격되어 오던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새마을 운동과 농촌 개량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아직 지붕이 기와나 초가로 이루어져 있을 당시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1차선 도로가 나 있는 마을 어귀에는 원래 갈림길이나 있었는데, 왼쪽 길은 산속으로, 오른쪽 길은 마을로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갈림길은 대낮에도 나무들이 무성하고 길게 금줄이 쳐진 데다 어두컴컴해서 혼자는 다니지 못할 정도로 오싹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들짐승조차 지나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곳을 지나갈 때는 혼자서 다니면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낮에도 출몰하는 그것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귀신인지 도깨비인지 정체는 알 수가 없었지만, 가끔 심한 악취가 나며 그 길에 벌레조차 울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신 할아버지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막 정권에서 물러날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는 마을 어르신들의 당부를 가벼이 여겼었고, 그 길을 혼자 지나가는 것으로 다른 동네 젊은이들과 내기를 하나 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먼저 집으로 향했고, 할아버지는 혼자 읍내에서 머물다가 뒤늦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마을 어귀까지 온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었기에 많이 긴장을 한 채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그럼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의기양양하게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결을 따라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누가 밭에 둘 퇴비라도 삭히고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갈 길을 가려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더니 등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떨리는 발걸음을 겨우 옮기셨습니다.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마침내 잘 움직이지 않는 발로 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는데, 마을로 난 길 바깥쪽 풀숲에서 무언가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겁이 난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고, 마침내 그것이 풀숲에서 뛰쳐나오는 순간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신 것은 사라진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온 한밤중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친구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진저리를 치며 생각하기도 싫다고 이야기를 꺼리셨고, 아예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당시 할아버지와 내기를 했었다는 다른 할아버지께서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셨습니다. 당시 그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정신을 잃었던 것이기에 읍내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정신적으로 너무 놀라서 그렇다며 안정을 취하라는 말만 하고 별다른 처방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의 말처럼 할아버지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할아버지는 그날에 관해서는 결코 입 밖에 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새마을 운동으로 신장로가 나고 1차선이기는 해도 포장된 도로가 깔리면서 마을 어귀의 갈림길이 사라지자 가장 속 시원해하던 사람은 바로 그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쯤에야 술 한잔 기울이면서 할아버지가 봤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보셨던 것은 시커먼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이 완전히 썩어서 온통 검은색이었고 썩은 몸에서는 악취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리는 썩어서 떨어진 것인지 허리까지만 남은 몸을 팔로 미친 듯이 기어서 할아버지를 따라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아버지를 기절초풍하게 만들었던 것은 눈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썩어서 눈알은 떨어지고 횡하니 눈구멍만 남은 그 눈이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미친 듯 기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님까지 모두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 마을에서의 치록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치록을 끝내고 시내버스에 올라탄 채 버스 터미널로 향하면서 학생들 중에 한 명이 교수님에게 그것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마침 버스에 함께 타고 계시던 나이 지긋한 비구니 스님께서 이야기에 끼어드셨습니다. 어디 마을인지 물은 스님은 그 마을이 지금이야 별 이름도 없지만 옛날에는 아주 유명했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그 마을에는 큰 돌림병이 돌았었는데 마침 그때 가뭄도 함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병까지 도니 마을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아다가 산에다 버리고 마을에 금줄을 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돌아가신 분들의 공양을 스님의 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가 아직도 전해 내려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뭔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자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조선말 고종 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격이 급했던 제 친구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마른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877년 고종 14년 삼남지방 대기근 역병 창궐. 고종 14년에는 전국적으로 기근이 들어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 콜레라가 퍼졌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날 할아버지를 쫓아오던 그것은 굶주림과 병에 시달린 사람들의 원한이었던 것 같습니다.